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입니다. 1997년도에 창단돼서 대전에 축구특별시라는 명성까지 안겨졌지만 이후 재정난으로 2006년도에는 시민구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성적 부진과 재정난,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구단의 한계와 문제점, 이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일지 축구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대전 시티즌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각계 전문가들과 또 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정문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노정렬의 시시각각 역사상 가장 젊은 패널들로 오늘 이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축구 전문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팬들의 입장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대전 시티즌 정상화 추진위원회 최철희 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시각각 관련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 먼저 요즘이 월드컵 예선 시즌이라서 그에 관한 말씀 먼저 여쭙고 싶은데 그 선수들과 감독께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뭐 일단 그 스리랑카에 8대 0으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북한 원정이 남았거든요. 네. 북한 원정이 또 아직 모든 게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인조잔디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잘해서 2차 예선을 잘 넘기고 가장 중요한 최종 예선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스포츠 전문, 축구 전문 기자답게 중요한 요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 잘 가야 되고요. 우리 대전 축구도 잘 돼야 되는데 아직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축구 어땠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 기자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까지의 현황이나 성적? 네, 일단 32라운드 현재 6승 9무 17패로 승점 27.9인데요. 사실 최하위에서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올 시즌에만 벌써 이제 감독을 대행까지 하면 2번 교체를 했고요. 사실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 선수단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 속에서 4위를 했는데 성적 면에서 보면 올 시즌 낮아졌고요. 그리고 관중 면에서 봐도 K리그2에서도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도 최하입니다. 평균 관중이 1,866명. 예. 그러니까 K리그 22개 구단 1, 2부 합쳐서도 최하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면에서 뭐나 흥행 면에서 뭐나 올 시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날카롭게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을 해 주시니까 통계도 말씀해 주셨고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대표와 또 이 리더까지 바꾸면서 새 정비를 했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고요. 이게 원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고 이런 것이 사실은 누가 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기존에 뽑아놓은 선수들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또 조사가 진행 중인 것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좀 다행으로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프로축구라는 것이 다분히 성적으로 이 팬들한테 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독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수비 축구를 좀 하는데 그런 것이 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관전하기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빨리 아주 신나는 공격 축구로 바뀌어서 대전 시즌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최철희 의원님은 우리 대전 시티즌 응원에 오시면서 잘 되기를 이렇게 바래오시고 활동을 벌여오셨는데 어떠세요? 현재까지의 심경은?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계속 이제 구단 내에 있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이사도 교체가 되고 감독도 교체된 일이 있어서 성적 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뭐 최근 8경기에서는 이제 2승 5무 2패 중이어서 예. 그 이응실 감독님이 이제 팀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아까 정문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비 축구를 한다는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기는 한데 뭐 팀을 이제 감독 마음대로 팀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용규 대표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임하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팬들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팬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구단의 문제점들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부로 강등이 된 다음에 또 올해는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수사까지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청 기자님? 일단 최근에 그 경찰이 수사를 끝냈고요. 예. 고종수 감독 전 감독을 비롯해서 12명, 그러니까 총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검찰에서 얘기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경찰에서는 청탁이 있었고 점수지를 그러니까 공개 테스트를 했는데 그 누군가 청탁을 했고 고종수 감독과 그 평가위원들이 점수지를 바꿨다는 의혹이 어쨌든 경찰로 봤을 때는 사실이라고 봤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예, 정 교수님, 요 사안 사실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들이 가끔씩 터지긴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엔 참 아픈 대목입니다.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티즌이 이런 형태로 운영돼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이 뭐 그냥 감독의 의지로 그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고 누군가의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선수단이 많았었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선수단 구성과 그 팀 운영으로 해왔던 것들이 많은데 그 원인은 그동안 지금은 좀 아니죠. 그동안 민선 시장이 되면서 외집분들을 이렇게 사장으로 오면 또 다시 감독 외집분들이 와서 대전 시민들이 이렇게 혈세를 낸 그 돈을 아껴서 또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사욕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던 부분들이 저는 많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 검찰 수사 철저하게 진행이 돼서 다시는 대전시에 이런 그 수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대전 시티즌이 거듭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기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단이나 시는 아주 철저하게 시티즌을 잘 운영할 생각을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아주 묵직한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직 구단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도 있을 테고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각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분석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매각설이 등장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계속해서 뭐 혈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도 제가 대전 지역의 그 언론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65억 정도가 책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올 시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고 그럼 한 5년 정도 보면 3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자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일종의 공공재인 거잖아요. 근데 공공재라고 하면 모든 시민들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야 되고 성적이 꼭 아니더라도 인기가 있던가 아니면 대전 시티즌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희석되어 왔어요.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전 시티즌이 축구 특별시다, 대전이 축구 특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고 제가 2007년에 기자가 됐을 때도 축구 기자들 그 젊은 축구 기자들은 대전 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팀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징성도 없어졌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비리나 아니면 이것이 뭐 청탁의 대상이 아닌가 아니면 일종의 공무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자기 사람을 안 치는 도구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좀 치부돼 오면서 시민의 팀이라는 이야기가 좀 희석됐고 허태정 시장도 단순히 이제는 뭐 시민의 팀이다 이런 걸 떠나서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실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너무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 운영이 커지면 뭐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공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구단 운영의 부진함 또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매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과거에도 계속 매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전 시티즌의 탄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콘소시엄 형태로 이제 기업 형태로 이렇게 구단을 출발을 했지만 없어질 뻔한 대전 시티즌의 위기를 대전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 주주를 만들어서 그 운영을 대전시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 운영 자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면서 이거 이젠 손 못 쓰겠으니 매각을 하든 뭐 시민 아니 기업의 참여를 유도를 시키겠다는 등 하는 식으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팬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매각 가능성 내지 인수할 기업이 있을까요? 여러 기업들이 왔다 간 걸로 제가 들었고요. 예. 그 기업들은 어느 기업이 손실이 나는 그 기업을 시티즌을 인수를 덜컥 하겠습니까? 예. 기업이 생존해야 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는 한 가지 이제 조건이 붙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대전 시티즌만 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권리나 월드컵 경기장 운영권이나 이런 것이 더불어서 본인들이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조건에 놓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걱정되는 것은 이게 기업은 당연히 그것을 수익을 내기 위한 계약을 할 것인데 대전시에서 혹시라도 그것을 성급히 계약을 잘못해서 대전 시민들의 또 다른 빚이나 부담이 오게 한다면 또는 시민구단의 이미지가 없어지는 그런 마케팅을 펼친다면 상당히 잘못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예산이 65억 정도, 그리고 추경이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그 다른 곳에 아니면 다른 종목에 후원해야 될 돈들을 시티즌에 모두 쏟아붓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이 10년이면은 1,000억이고요. 20년이면 2,000억이 거의 소모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가 황인범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 많은 혈세를 쏟아본 결과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 예로 비교치를 보면 대전광역시 체육회에서 약 72개 종목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종목을 육성하는데요. 거기에 72개 종목에 사용되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쓰는 돈이 한 200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종목에 투자되는 돈은 10억 정도 그 미만인 거죠. 그것이 육성하는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지원하는 돈이 모두 포함된 것인데 대전 시티즌을 보면 축구 단일 종목에만 연간 100억 원 정도를 대전시가 소진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나 기대치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거기에는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전 시티즌의 대주주는 대전시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체육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체육회장이 대전시티의 대주주로서 시장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올 12월에 대전광역시 체육회 회장이 민간으로 이제 바뀝니다. 법으로 정치인이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서 대전시티즌의 이사장이 민간인이 되는 거죠. 올 12월에 예.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시의회나 시에서 예산 배정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고 물론 지금은 시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내비치고 내년 예산도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체육인들이 지금 예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티즌은 큰일 나는 거죠. 예.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방치했다가는 그냥 주저앉겠다. 예. 직원들이 내년부터 당장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선수들하고 계약한 연봉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이겼는데요. 승리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돈을 못 주고 직원들 급여가 체납된 적이 있었어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구단이 매각이 됐을 때 어떤 효과 기대가 있을까요? 뭐 일단 구단이
뭐 유럽의 경우에 예. 유럽 축구를 많이 아시니까 좋은 모격을 만났다, 좋은 투자자를 만나면 팀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뭐 파이낸셜 도핑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팀 전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는 지금 대전 시티즌과 대전 시티즌에 될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오고 갔지만 그리고 매각설이 1, 2년 나오는 게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채산성을 맞춰야 되고 폭발력을 봐야 되고 K리그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팬들이 농담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인 만수르가 대전을 인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있었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가 없는 것은 지금 K리그의 폭발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전이 가진 뭐 상징적인 자본 그리고 아니면 지금 팀 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전부 매각은 아니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어느 정도 내주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민구단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공공재로서 시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모든 권리를 넘겨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경기장 운영권을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경기장 근처에 사업권을 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이게 뒤에 가면 일종의 또 특혜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스폰서를 구하는 것인데 제가 오기 전에 좀 대전 구단에 알아봤더니 올 시즌은 거의 스폰서가 있긴 하지만 큰 스폰서가 없다 하듯이 가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전이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좋은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메인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운영상에도 그렇고 대전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지분을 받는 그 액수는 그렇죠.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방안도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스폰서가 대전 시티즌이 없는 이유가 태초에 이것의 탄생이 이제 기업이 컨소시엄에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 기업 상황이 나빠지면서 뭐 그것이 기업들이 이제 지분은 있지만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체육회가 인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 기업 전체 지분으로 봤을 때는 작단 말이죠. 근데 기업은 이미 포기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그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제 투입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예. 팬들의 입장에서는 매각을 절대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대전 시티즌이라는 그 팀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니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기업 구단으로서 다시 탄생시킬 것이냐 이것인데 예. 팬들의 의견은 당연하게도 정체성과 팀의 역사를 지키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구단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이상적으로는 우리 최철희 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좋은데 예. 자꾸 이제 혈세가 들어가는데 성적은 안 나고 인기마저 없다 보니 지금 자꾸 이렇게 매각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년 모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축구대, 국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평균 관중이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1년 관중하고 맞먹습니다. 어허. 예. 그걸 보면 대전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주 빅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올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폭발력 있는 이벤트나 선수나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전의 어떤 축구에 대한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저는 할만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라고 보면 평균 관중이 3만 명이 넘어간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관중 수익과 마케팅력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말씀하시는 게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저희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관련자들은 좀 귀담아 더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실제 사례는 어떻습니까? 시민구단에서 거의 기업 운영의 구단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는지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넘어간 예는 없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업구단이었다가 시민구단으로 전환된 것이 이제 대전 시티즌이 있고 예. 예전에 성남 1화였다가 성남 FC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일본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조금 있어요. 아주 똑같지는 않고요. 히로시마 카프라는 이제 야구팀이 있는데 이게 히로시마를 연고로 한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이 워낙 그 성적이 좋지 않고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이제 시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 차원에서 여기 이 히로시마를 연고로 한 기업에게 일종의 팀을 좀 운영해 달라. 팀에 말씀하신 대로 팀의 정체성은 가져가되 대주주가 돼달라고 해서 도요공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요 자동차 부분인데 여기 이제 마쓰다입니다. 근데 마쓰다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가 히로시마 도요카프가 됩니다. 근데 다만 팬들은 아직도 히로시마 카프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직 마쓰다가 돈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것이 마쓰다 기업에서 많이도 적게도 투자하지 마라. 이런 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팬들은 좀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조금의 그 적정선에서 팀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계속해서 마쓰다가 안정적으로 유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당장 뭐 선수들의 돈을 못 주거나 아니면 뭐 임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팬들의 자존감은 상당히 높은 팀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상 유지 이상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물론 이제 히로시마에서 처음에 운영하던 부분보다는 더 많이 있지만 다른 이제 기업 구단, NPB 다른 구단들보다는 조금 졌죠. 그렇다고 이 팀이 야구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분명한 목표가 있고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면 뭘 얻을 것이라는 목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형 구단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리그 같은 경우에 예전에 6강 플레이오프라면 대전도 이제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있고 모두가 우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구단들도 기업 구단만큼 돈을 쓰고 그리고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 시민들도 물론 1부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성적인 수준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성적인 성적을 거두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 시민구단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수치로 봐도 제가 놀란 게 2019년 현재 대전 시티즌이 22개 구단 중에 관중 성적이 꼴찌지만 2003년에는 1부 리그밖에 없었습니다. 단일 리그였는데요. 19,082명으로 1위였어요. K리그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그러니까 좋았던 적이 축구 영광의 특훈시였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기업 구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뒀고 대전은 2000년에 FA컵도 우승한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폭발력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폭발력이 있어도 그 폭발력만 믿고 이대로 그러니까 구단 운영 이대로 하면 되지 관성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16년 만에 관중이 10분의 1이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폭발성 있는 가능성에 뭔가 점화 장치, 폭발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걸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민 구단과 기업 구단의 운영상의 차이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수님? 당연히 기업은 뭐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매출이나 또 이런 홍보가 주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그걸 홍보라 그래서 기업구단이 적자가 나도 홍보비로 이렇게 대체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컸는데 요새는 기업구단도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제품 홍보 내지는 그 선수 마케팅을 통해서 또는 경기를 통해서 관중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윤 창출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자체에도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하면서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이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나라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청주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그 측면에서 그것이 창단이 되고 그것이 정치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또 구단 운영과 선수 구성, 팀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낙하산 내지는 뭐 그 정치 인사들이 내려와서 1, 2년 해먹고 가고 마는 그래서 그 빚이 그대로 누적이 돼서 계속 구단이 나빠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민구단이 자꾸 이제 지역에 악순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럼 시민구단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 사례는 대전이 아까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FA컵도 우승을 했었고 또 평균 관중도
이 기업 구단 다 이겼었고 이제 그런 영광이 있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런 영광이 재현된다면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그 구단 운영과 선수 구성과 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시민구단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대전이 뭐 100억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가서 특별히 응원할 아주 뭐 스타 선수가 없고 그리고 이 구단 운영비가 항상 적으니까 선수들이 조금만 성장을 해도 바로 이적하고 팔아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면 또 아는 선수가 없고 예. 예, 그런 것들이 되풀이 반복되다 보니까 팬들도 화가 나고 시민들도 답답하고 뭐 TV로 보나 현장에 가서 보나 안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정치권이 그대로 져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하고 시민구단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구단을 기업처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대전의 핸디캡이 뭐냐 하면 전국에 어디를 가도 대전만큼 특산품이 없거나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나 상품이 없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의 이미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려서 대전에 많은 세금이 생기느냐. 그게 지금 미지수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라도 신나게 해서 이것이 스포츠 복지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곳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 여가 선영이 안 되고 예. 뭔가 이렇게 화가 나서 스트라이킹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은 이제 국토의 중심 쪽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 정도로 예, 예. 지나가는 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었고 예. 지금 말한 대로 큰 기업이나 뭔가 핵심적인 게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팬들은 그래도 축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의 차이점들도 서로 토론도 하시고 많이 얘기도 하시죠. 뭐 그래도 시민구단과 이제 기업구단 사이에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자생력을 갖추고 있냐의 부분인데 제가 이제 뭐 아마추어의 시선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구단도 그렇고 시민구단도 그렇고 뭐 둘 다 자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생력이라는 것은 이제 구단 하나만 똑 떨어져 놓고 나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의 그 운영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생력이죠. 예. 그 자생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자생력을 갖고 있는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은 제가 알기로는 K리그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리그 전체의 문제이고 리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K리그에서 이렇게 시민 구단으로 운영되거나 잘 되는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시도리 구단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대전과 성남은 그 처음에는 기업 구단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시민 구단이 된 상황이고요. 예. 1997년 이제 대전 시티즌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고 마지막으로 2017년에 안산 그리너스까지 생기면서 시도리 구단이 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용어를 조금 그 짚고 넘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를 이게 이제 시민구단, 도민구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립구단, 도립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민주를 해서 시민들이 표를 행사하거나 시민들이 인사권을 하거나 감사권을 가지는 구단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시장 아니면 도지사가 자신이 세운 구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도 아니 내가 세운 구단인데 아니면 내가 당연히 구단주로 있는 구단인데 내가 사장을 내 사람을 심어야지라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립구단, 도립구단이 뭐가 문제냐면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치적인 거예요. 근데 시장도 바뀌고 항상 도지사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치적을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는가부터 시작이 될 수 있고 어허. 경남 같은 경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야인으로 계신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 도지사를 할 때 강등당했을 때 팀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성남에 나중에 투자를 했지만 처음에는 성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다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인 이유로 표를 잃을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재정이라는 것이 도나 시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100억? 그래, 써. 라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연명이 되지만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100억을 썼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안 치겠어. 라고가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시립구단, 도립구단이라고 하지만 시민과 도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이게 시민구단이라는데 도대체 내가 나의
뭐 의견을 행사할 때가 있는 것인가? 예. 아니면 시민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구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1개가 있지만 뭐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올 시즌 대구처럼 아주 반짝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게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예. 우리 최철희 의원 어떠세요? 지금 뭐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하는데 예. 처음에 97년도에 이제 4개 기업이 컨소시엄 했다가 이후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6년도에 이제 시민을 주인으로 한 구단이라고 하는데 예. 내용은 시립, 도립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팬들의 팬심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제일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뭐 속된 말로 시티즌이 어려울 때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티즌이 단독적으로 강행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기업구단입니다 하면서 막 선을 긋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잦았었고 문제는 그 구단주가 변경이 될 때마다 대표이사도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감독도 바뀌고 감독이 바뀌면서 선수들도 바뀌고 예. 이거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같은 실수를 하고 구단 운영에 대해서 잘못이나 반성은 없고 과거에 어땠는지 뭐 조사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대전 시티즌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매각하자 아니면 뭐 기업 유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아있는 건 팬들이고 늘 남아있는 거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관중 여러분인데 그런 것 아랑곳 없이 그냥 그 논리에 따라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민구단의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그죠? 장점도 있고요. 예, 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아까 청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청주에 이제 충북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전화를 주셨어요. 예. 그 충북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이 프로 축구 경기를 좀 보고 싶은데 언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대전에 있어서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프로 축구를 볼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뭐 야구도 뭐 청주에서 조금 6경기가 열리지만 주로 대전에서 하고 있고 배구도 대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자 축구는 스포츠투어가 있었지만 떠났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적인 그 이점이 대전시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데 있고요. 예. 대전 시민들이 그게 있을 때에는 그게 좋은 건지 몰랐다가 떠나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이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그래도 프로 스포츠를 접하면서 여가를 선용하거나 또 대전시에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도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데 새 프로구단의 차이점이 있죠. 하나이글스는 기업이고 삼성화재는 연고가 대전이지만 대전에 어떤 그 연고를 꾸리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대전 시티즌은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개의 프로 큰 구단을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전 시민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매각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혈세가 투입이 되고 이 성과가 없기 때문일 텐데 교수님 아까 100억이라고도 하셨고 그 보도에 의하면 한 7, 80억 정도로 잡기도 하는데 이렇게 2, 30억 차이 나는 게 어떤 그 추경에서 예. 의원들께서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얘기고 기본적으로 60억에서 한 70억 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것이 물론 강등된 다음에 줄어든 얘기고요. 강등되기 전에는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1년에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예, 예. 추경에서 더해지지 않는 이상. 그 시의회에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거부했죠. 그리고 그 거부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추경을 30억을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가 없다. 그래서 1억 7천을 더 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 선수를 그렇게 많이 뽑았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어려움이 그 화남이 지금의 이제 최 사장님이 그걸 안고 일을 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구단 운영에 그 돈이 적정한 수준인가라고 보면 평균보다는 많습니다. 아, 평균보다 많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낮은 상황인 거죠. 이제 그것이 조금
또 분발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신 평균보다 많은 수준에다 하는 것이 예. 타 지자체 구단도 있고요. 또 예. 기업 구단도 있을 텐데 예. 그렇게 봐도 평균 이상이 예, 됩니까? 왜냐하면 1부 리그에 있다가 강등돼서 2부 리그에 뛰고 있는 구단들이 대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 대전 시티즌이 거기에 1부 리그 구단이 갖춰야 될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 예산은. 그런데 2부 리그에서 지금 강등돼서 뛰고 있으면서 그 경기력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보면은 시티즌은 지금 2부 리그에서 상위에 랭크돼야지 맞다고 봅니다. 뭐 티켓 판매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을 텐데 현재 어떻습니까? 대전 시티즌의 수익 구조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중계권과 입장 수익과 이제 스폰서거든요. 예. 근데 사실 K리그는 중계권을 1년에 60억을 주고 방송사가 구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영원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돈을 주고서 이제 제작을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K리그가 저는 경쟁력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방송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은 거의 제로인 상황이고 그리고 입장 판매 수익은 뭐 말씀드렸지만 대전이 22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을 벌어도 한 선수 연봉을 통으로 주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대전은 지금 스폰서와 지금 그 시에서 주는 재정 충당금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주는 돈이 90%가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구단에서는 한 20억 정도는 벌고 있다라고 하지만 올 시즌 스폰서를 봤을 때 5억을 넘는 스폰서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다른 구단과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고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구단은 지금 돈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전 시티즌에 대한 투자 자체는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관리 아니면 지금 뭐 자정 능력 아니면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지만 투자 자체는 분명히 작은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허태준 구단주도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주는데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내년에도 개선될 의미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각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대전이 60억이라고 내년 예산을 가정했을 때 그 부천이 48억, 그다음에 안산이 30억, 예. 안양이 45억 정도가 처음 본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보다는 좀 높죠. 물론 수원은 84억이고 부산은 117억이고 대전보다 높은 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이 적지만은 않다. 이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시민 구단의 명성을 되찾고 시민들이 정말 자주 찾아가는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 혁신이란 말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스포츠 경영이라는 면에서 보면 예. 우리 팬들이 가장 원하는 경영 혁신의 몇 가지 방안들 어떤 것들 말씀해 오셨어요? 뭐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잘 육성을 하고 뭐 가까운 예로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있듯이 뭐 유소년 때부터 이제 대전에서 나고 자란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까지 되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아니면 이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들이나 이제 지망생들에게도 큰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키는 것도 있겠고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축구 단, 스포츠 단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 약간 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선수들도 당연한 얘기지만 관중들에게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하고 구단은 그런 선수들을 잘 관리하면서도 구단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어디로 이제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지 항상 경계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정상적인 구단 운영과 그리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접근 그리고 축구단에 애정이 있는 구단주가 선수단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관중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예. 구단 운영을 한다면 경영 혁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철희 회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달이 안 됐을까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알고는 알고 있는데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뭐 겁니까? 윗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나 봐요. 아니 그 낙하산 인사를 뭐 구단 사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이니까 네, 너무 23년 짧아요, 동안 그래서 11명이 바뀌는 거로 지금 조사됐는데 그것이 결과가 좋았으면 비난을 받았겠냐고요. 근데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을 계속 모셔놓고
그거를 전문가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나 몰라라 하고 예. 이런 것이 반복되었다 보니까 무려 19년, 20년, 23년 동안 이제 팬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지금 최 사장님이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잘하려고 애는 쓰실 겁니다. 이제 허시아님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 그렇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저만 해도 매 경기를 다 가서 관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것을 그래도 그 열정을 가지고 가서 계속 응원해주고 예. 또 화도 내고 하는 것이 애정이 있으니까 그럼요. 당연히 예. 하는 거죠.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화를 내도 그 애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냅둬요 그래도 예. 은근한 애정과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이렇게 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K리그 가운데 잘 되고 있는 인기 구단들 사례도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올 시즌에는 K리그 흥행을 대구가 주도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대구가 올 시즌 평균 관중이 1,548명인데 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무려 160%가 증가된 겁니다. 1.6배가 됐고 이게 최고고요. 대구가 서울 그리고 전북 다음에 3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울산보다도 지금 관중이 많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대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구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는 정말 이렇게 관중이 없나라고 할 정도로 관중이 없었던 팀인데 올 시즌에 새로운 구장, 그러니까 DGB-파크 대팍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인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예. 오히려 축구적인 측면보다 많은 분들은 물론 이제 축구를 잘해야 경기력이 좋아야 팬들이 찾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지금 구장이 대구 완전히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구장이 상당히 작아요. 11,000석, 12,0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개장 효과를 누려서 매진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가보니까 엄청 신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발판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발을 쿵쿵 네. 구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몰입도도 좋았고 당시에 경기력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의 매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축구를 꼭 좋아하지 않아도 대구 사람이면 여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개인 유튜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먹방하는 분들, 아니면 뭐 쇼핑하는 분들, 아니면 대구의 뭐 명소를 소개하는 분들이 무조건 대팍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사람인데 대팍에 가지 않는 건 대구를 모른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내년에도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라고 한다면 물론 무조건 장밋빛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1년에도 이렇게 160% 정도 관중이 늘 수 있다. 그것은 마케팅을 잘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시민들은 지금 엄청 신나는 걸 원하거든요. 아까 예.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하셨지만 맨날 축구인들은 경기만 잘하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K리그가 올 시즌에 벌써 200만 관중을 넘은 건 예전에 뭐 축구를 좋아하던 올드 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신나서 오는 사람들. 내가 2시간을 즐겨야겠는데 이 돈으로 가면 어디에 제일 즐거울 것인가. 일종의 축구가 영화의 경쟁자나 대체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대구는 그 부분에서 지금 확실하다고 하고 그리고 워낙 시즌의 중심가에 있으니까 상권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전이 어쨌든 대도시고 예. 일단 폭발력을 지녔었잖아요. 일단 대구를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광래 사장이 예. 축구인이고 뭐 1강에서는 조광래 사장이 감독까지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 대구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예. 마케팅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관중도 모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구 시민들이 대구 FC 때문에 즐거운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 또 기업구단에서 그 운동장이 워낙 선수들과 밀착돼 있으니까 얼마나 살아 숨쉬는 그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일단 경기장도 있고 경기장은 사실 대전도 나쁘지 않아요. 예. 아니 좋지 않습니다. 매우 네. 좋죠. 좋지 않습니다. 자, 예. 나쁘지 않다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과 팬들은 이게 늘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월드컵을 하면서 대전 내지는 그 전국에서 걱정했던 것이 훌리건입니다. 훌리건. 훌리건. 그래서 축구 전용구장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저렇게 선수랑 못 만나게 올려놨어요.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3m씩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보면은 선수들이 관중 속에 거의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시켜 놓은 경기장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팬들이 선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쭉 경기를 보면은 정말 그 선수들 숨쉬는 소리, 축구공하고 축구화가 부딪히는 이 가죽과 가죽끼리 부딪히는 이 살아있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 축구하는 거구나라고 배우는데 이거는 이미 축구 전용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척시켜 놓은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알루미늄판을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국에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장 이런 데 가보면은 이 관중들이 이게 재밌으니까 흥분해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좌석이 없습니다. 좌석이 없는 경기에 스탠드형으로 해놓고요. 예, 또 그 가족들 같이 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정도의 이런 시설도 많이 해놨고. 근데 대전 월드컵 경기장 가보면 좌석 불편하고 따닥따닥 붙여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환경 개선도 반드시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월드컵 경기장하고 하나이글스 경기장을 가서 보면 차이는 확연하죠. 하나이글스 경기장은 야구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쉬는 그 선수 교체 타임이 있지만 그 공수 교대 타이밍이 있지만 축구는 그게 없거든요. 그 축구는 주구장창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앉아서 축구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축구 보는 거 외에는. 야구는 가서 음식도 사 먹고 뭐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응원도 하고. 축구는 응원이 없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월드컵 경기장과 관계되신 분들은 그 축구 전용구장이 정말 축구를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변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지금 그 서포터들 거기서 응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응원하기 위한 이렇게 응원 단장석 뭐 이런 거 뭐 이게 좀 잘 돼 있어요, 안전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해요,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이런 안전관리 내지는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러 많이 전국을 다녀보면 이게 축구 전용구장인데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죠. 과거에 저희가 축구 전용구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한밭 운동장처럼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운동장이 있고 그 팔레인 트랙이 있어서 그 축구는 저기서 관중석은 저 꼭대기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가까이 붙여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축구 전용구장인데 그것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 아까 대구의 이런 그 새로운 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구에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이제 관중몰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대전이 뭐 새로운 돈을 들여서 뭐 경기장을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대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구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대구시장이 연임 중입니다. 연임 중이고 지난 임기 중에 조광래 이제 대표이사죠. 조광래 대표이사를 데리고 와서 중용을 하기로 하고 또 그 임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서 지금 거의 5년 이상 대구에 그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축구인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전의 예를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써봐야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단주가 변하지 않고 거의 8년, 10년에 가까운 지속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새로운 구장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운이 좋게도 대구에 있는 야구장을 외곽 쪽으로 옮기고 그 빈자리에 축구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운적인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성,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운영, 그것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시민구단으로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증명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한때 축구 특별시의 명성을 가졌던 우리 대전 시티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랑받고 축구장을 찾는 이런 경기로 만들 수 있을지 총평 삼아서 우리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혈세인데 물론 J리그하고 우리가 현실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J리그가 우리보다 짧아요. 근데 J리그는 처음부터 지역 밀착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J리그는 54개 클럽 중에서 2개만 기업이 경기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홈타운 제도를 운영하는데 결국 다른 52개의 경기장에는 일종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J리그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은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것이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을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론 대전이 지금까지 23년간 있으면서 잘못했던 걸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빨리 시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대전 시티즌이 나아갈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시티즌 구단 관계되신 분들 또 시장님 또 뭐 시의회 의원들 또 뭐 거기에 이사분들 다 시티즌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욕을 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매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대전 시민들 또 서포터즈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잘 들으셨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 대전에서 계속해서 축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대전에 프로축구단을 보유한 그 축구 도시라는 것을 명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시티즌이 앞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철이 의원님. 대전 시티즌의 매각설 뭐 아니면은 뭐 구단주의 뭐 이제 선거로 인한 구단주의 교체, 뭐 대표이사의 교체, 감독의 교체, 선수들의 뭐 인아웃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이제는 좀 보기가 싫습니다, 사실. 지금 대전 시티즌은 매번 구단주의 입김에 의해서 마구 변해왔었고 그 피해는 결국에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분들 그리고 팬들이 계속 짊어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팬들도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과 같이 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팬들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팬들뿐만이 아니라 대전 시티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구단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